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자, 이제 9월 수익률 대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역대 명예의 전당부터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입니다. 자, 먼저 박병주 매니저를 시작으로 조기준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우승을 차지했죠. 코나이, 로보티즈, 대명에너지, 다 기억이 나는 종목들이에요. 강시환 매니저가 7월에 산일조기로 우승을 했고요. 지난달에는 오늘 출연하는 조기준 매니저가 아이패밀리 SC로 35% 수익을 기록하며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역대 포트폴리오 명예의 전당 볼까요? 백인현 매니저를 시작으로 강시환 매니저 96.61%, 이호근 매니저가 3회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100%가 넘는 수익이 2번이나 나왔고요. 박병주 매니저 그리고 지난달 이호근 매니저 57.38%. 자, 용호상박 오랜만에 지금 100%를 넘는 1위 우승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우승은 누가 할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라. 조기준 매니저, 주도주 매매의 정석, 백인현 매니저. 답은 시장에 있다. 이가람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용호상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대세 중에 대세, 용을 잡아먹은 호랑이 팀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순위가 공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시겠지만 내일 9월 수익률 대결이 끝납니다. 진짜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 어제까지 순위 보셨던 백인현 매니저가 1위를 지금 지키고 있어서 1위인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네. 진짜 모르겠죠? 네, 사실 이제 아까 회의 도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가지고 온 종목들을 봤는데 네. 조금 한탄을 치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 일단 뭐 다른 분들 종목 소개해 주시면 그쵸? 알겠지만 맞아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기준 매니저님도 지금 일단 어제 순위 기준으로 3위에 위치해 있는데 조기준 매니저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이 한 방에 다 있는 종목들이라서 이거 막판에도 모르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저는 기대를 거는 것도 조기준 매니저님이기도 합니다. 매니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기대를 접었다가 그래도 혹시 주식이라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종목이 또 많다 보니까 네, 종목이 많다 보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은 가지고 있고 또 오늘의 종목이 사실은 잘 모르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불을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가람 매니저가 어제 순위 기준으로는 2위고요. 종목 수익은 1위예요. 근데 만약에 이가람 매니저가 이번에 포트폴리오 우승을 차지하면은 역대 지금 용호상박에 단 한 번도 없는 트로피 2개를 다 가져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탐나지 않으십니까? 탐이 나서 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이 내일에 이제 가장 강력한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예. 정말 이거 내일 대박 터지면 정말 소름 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종목도 공개하기 전에 우리 몸풀기 입을 좀 풀어야겠죠. 프리토크로 한번 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리토크 주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프리토크 주제 공개해 주세요. 자, 네이버 업비트까지 삼켜버린다. 스테이블 코인 전쟁 서막. 정말 스테이블 코인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테마성으로 봐서 아니면 정말 이거 나중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도 아니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든다고 이게 되겠어? 라는 비판적인 이야기도 좀 많다 보니까 국내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첫 달, 2달째는 테마성이 아주 강했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네이버가 업비트 두나무를 품고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 이거는 그때부터 이제 정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 이
네이버의 공시가 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를 이제 편입하는 데 있어서 일단 뭐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 정확한 게 나온다면 앞으로 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공시를 올려냈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네이버의 이런 행보로 인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당장 내일 시장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것.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네이버가 오늘 11%나 올라갔습니다. 네이버 주가에 대한 앞으로 재평가는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나무, 비트코인 올라갈 때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던 이유가 다 두나무의 지분을 태운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뭐 그렇게 있고요. 몇 개 벤처 기업들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오늘 하락이 나와서 앞으로 대응이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테이블코인 전쟁 서막. 자, 스테이블코인 전쟁이 서막됐다.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 먼저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죠. 서막 일단은 뭐 장중에 사실은 네이버가 올라갔던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투자 관련해서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제 엔터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10% 이상 올랐다가 중간에 이제 두나무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분 교환 얘기가 나오면서 또 상승을 했는데 중간에 또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밀렸다가 마지막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당장 올라왔는데 이거를 보면 이제 일단은 정부에서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은행권에서 이제 한은에서는 은행권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두나무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기대감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편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빅테크인 네이버와 그 다음에 이제 두나무가 합친다면은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정된 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송치영 회장이라든가 해서 지금 이제 40% 그러니까 35%에서 40% 좀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거기에 카카오 지분 10%랑 우리기술이랑 하나투자증권이랑 또 연합을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결정되는 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 상장, 그러니까 실제로 장외에서는 네이버가 올라간 만큼 두나무가 빠졌고 그 투자 회사들 우리기술이라든가 하나투자증권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주주가 관련해서 결론을 하더라도 투표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카카오는 뭐 당연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결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은 너무 섣부른 판단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이버랑 이제 두나무 간의 본격적인 관계가 진행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마 향후에 좀 부각이 될 텐데 일단 뭐 네이버 이슈는 사실 좀 단발성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올랐던 적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나온 테마성 말고는. 네네. 그래서 지금 저는 여전히 이제 네이버로 인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매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트레이딩 기회를 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지금 미국과 한국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 가장 큰 목적은 이겁니다. 국채 발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자금 조달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굳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더 찍어내지 않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편하게 하게 되면 조금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 계속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회는 주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굳이 레포트 비중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옮겨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고 봐요. 여전히 저는 바이오, 로봇 그리고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오늘의 이슈가 두나무를 이제 완벽하게 가지고 올 것이냐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네이버가 하려고 하는 게 결제 서비스단을 좀 더 확대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네이버의 오늘의 이슈는
만약 그 두나무 관련해서 진짜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네이버의 오늘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거리는 전 더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앞으로 이제 11월 달에 네이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제 네이버의 오늘의 이슈 말고 이제부터는 11월 달에 있는 네이버의 개발자 컨퍼런스를 보면서 네이버의 좀 본질을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본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11월까지는 네이버가 좀 더 롱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예. 네이버에 대한 모멘텀 거리를 우리가 좀 더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네이버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아까 이제 궁금한 정보 Y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를 편입했을 때 할 수 있는 피어그룹 결합체들이 피어그룹 대비가 이제 로빈후드라든지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지금 PER이 올해 PER이 20배밖에 안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로빈후드 76배 가까이 되고 코인베이스도 75배 됩니다. 거기에 따라간다라면은 네이버 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요? 일단 뭐 사업체 자체, 사업 성격 자체가 달라가지고 뭐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 이런 밸류를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고요. 대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월등히 좀 잘하다 보니까 AI. 예,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면 주가가 또 워낙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묻어서 올라가기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이걸 뭐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처럼 그렇게 높은 밸류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조금 안 맞지, 성격이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요? 시장은 일단은 뭐,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오픈 AI랑 서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카카오톡에서 일단은 이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지금 현재 정말 조용했거든요. 한동안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두나무 관련해서 모멘텀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커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결제, 간편 결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사실은 그전에 한번 대시세가 났고 아직까지 먼 미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시장은 내일 하루 정도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길게 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아까 이제 두나무 관련해서 이제 지분 교환권은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블록체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이버랑 두나무랑 연결하는 건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블록체인 기술과 간편 결제가 엮이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간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긍정적으로 두 회사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죠. 두 회사 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두나무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제 생각이 맞다면 저는 두나무를 100% 계열사로 저는 못 가지고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렵죠. 왜냐면 이게 그러려면 네이버가 두나무보다 훨씬 더 크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훨씬 더 크게 사업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 상태에서는 두나무가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상태가 된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보더라도 두나무는 지금 두 명의 경영인들 말고라도 뭐 카카오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증권도 있고 우기투도 있고 이런 데서 충분히 반대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서 저는 이번에 그렇게 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럴 거면 얼마 전에 인수했던 증권플러스는 네이버가 굳이 지분 70%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던 거였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약간 좀 과장돼서 100% 4배사라고 나온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분 수업만 가져놓고 협력 관계를 간 다음에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은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가 합쳐지고 난 다음에 이 두 개를 덩치를 키워서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그림 같거든요. 그럴 경우는 두나무 주주와 네이버 파이낸셜 주주가 둘 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향성이 그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두나무 주가가 장 위에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내려왔는데 저는 이 그림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나타나주게 되면 오늘의 시장에서 하락은 좀 오해를 산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오늘 내려왔던 이 지분 관련 종목들은 이런 뉴스플로어가 다시 한번 나타났는지 이런 걸 한번 더 추적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주목해야 될 거는 오히려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 쪽을 보기보다는 네이버가 11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할 때 나오는 주제가 네이버의 로봇이랑 AI
AI거든요. 네. 결국 이제 AI도 실증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로봇도 있는 건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아직 AI 관련해서 뭔가 소버린 AI도 하겠다라고 했었고 정부 관계자의 네이버 관련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이버가 아직까지 AI 가지고서 뭔가 발표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다다음 달에 행사 때는 지금 시장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뭐 오픈 AI나 메타나 이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과 또 협력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스테이블 코인은 오늘 하루의 이슈는 보시고 오히려 다다음 달 행사를 보면서 AI 쪽을 다시 봐야 AI를 되고 좀 보자. 네이버 자체를 그냥 아예 AI가 더 좋아지는 구조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더 이야기가 없다면 저는 조기준 매니저님 또 따로 궁금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내일 일단 하루 단기로라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코스가 일단 마련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포트에 아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제 NHN KCP가 뭐 거의 상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아톤도 같이 가주길 바랬는데 좀 덜 가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스테이블 관련 이사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아톤의 상승세 오늘 내일 한번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아톤 아톤은 제가 보기에는 보안과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과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톤 조기준 매니저가 갖고 있는 종목들까지도 함께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용호상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수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위는 좀 굳건한 상태입니다. D&D 파마텍 이가람 매니저가 48.26%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로킷 헬스케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와, 37.57%로 단기간에 최원범 매니저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 옆에는 조기준 매니저, 제닉스 로보틱스 35.48% 이렇게 현재 9월 수익률 대결의 종목별 수익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볼까요? 지금 1위는요, 맞습니다. 이름값 하는 백인현 매니저 100%를 넘었습니다. 109.4%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대략 한 20%로 뒤쫓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88.58%. 자, 20%라는 건 몰라요. 뒤집을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고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기준 매니저도 지금 64.7%.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세의 화목팀입니다. 화목 모두가 1위, 2위, 3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는 것 확인 한번 해보면서 용호상박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화목팀. 끝까지 그 흐름이 유지가 된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고 세 분의 여유 있는 웃음이 일단 너무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저는 그래요. 셋 다 1위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률상 백인현 매니저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백인현 매니저가 오늘 어떤 전략을 좀 펼칠지 제가 제작진으로 들었을 때는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신박하게 오늘 나가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용호상박 최초로 종목 우승, 포트폴리오 우승을 둘 다 노리고 있는 이가람 매니저의 순서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 직전 종목이네요. 셀트리온 제약. 네, 뭐 리뷰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뭐 리뷰는 짧게 오늘 거는 하겠습니다. 뭐 별로 뭐 중요하지 않아서 네. 약간 셀트리온 제약 차트 먼저 보게 되면요. 셀트리온 먼저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랑 똑같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나 싶더니 내려왔는데 셀트리온은 오늘 양봉 나와줬고 지금 수급상황 보더라도 다시 한번 상하펀드가 쭉 모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내일장에서 또 반등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셀트리온 올라오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 또한 지난번 갭상승 이후에 오늘 저가 자리가 시끌어앉겠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양봉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셀트리온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 또 내일장에서 오늘 보던 듯이 오늘까지 내려온 바이오가 내일도 단기 반등을 또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바이오들 오늘도 실망했겠지만 내일장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가람 매니저는 지금 리뷰도 리뷰 중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 오늘 포트에 넣을 마지막 종목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기준으로 오늘 종목을 좀 갖고 왔을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수익률 대회가 내일 단 하루입니다. 그쵸. 그러면 딱 봤을 때 그럼 내일 저 20%의 차이를 만약에 한 종목으로 제가 없앤다면 이거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그 종목명은 예. D&D 파마텍입니다. 또 나오는군요. 네, 이야, D&D 파마텍을 승부수. 다시 한 번 더 해보겠고 완전 승무수 한번 띄우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 모르실 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내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고가 한번 올라가 내려왔는데 좋은 눌림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총 보유 자산의 가치만 따졌을 때도 보수적인 게 2조 8천억인데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대밖에 안 돼요. 지금 2조 원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가치를 다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다면 충분히 전고점은 넘어가야 이제 적정 가치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게 되면 일단 자금 조달, 지난번에 자금 조달 안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안 하겠다는 아니고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었고 키움증권 거만 안 하는 거였는데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나와준 거고 지금 보니까 결국 메시치로제에 관련된 데이터가 잘 나오면 따라서 다시 한번 더 500억에서 800억 정도를 다다음 달 정도에 조달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메세라가 화이자를 인수하면 따라서 조금 더 좋은 조건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바로 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국내에서 투자를 하려는 투자사들이 이 메시치로제의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였는데 메시치로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금 조달 충분히 잘 나올 것 같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승기 대표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한 날 발표했던 컨퍼런스 콜인 건데 그 자리에서는 나왔던 얘기가 이제부터의 D&D 파마텍의 그 다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메시치로제의 DD01에 대해서 아마 라이센스가 나올 것 같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보는 것 같으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슈였던 비만치로제 이외에도 메시치로제 DD01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본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가치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또 이벤트가 있는 게 제가 좀 자료가 많은데 저기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구두로만 설명드리면 지금 이번 달에 남아있는 게 메세라에서의 맷 097에 대한 긍정적인 이상, 그러니까 입비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번 달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르면 뭐 오늘 밤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 높아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안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에 대한 임상 결과가 데이터가 나올 게 한 가지가 4분기 때 있고 그 다음에 11월 7일 날 미국에서 미국 간학회가 열리는데요. 이 간학회에도 D&D 파마텍이 참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9월달, 10월, 11월달까지 더구나 내년도까지 봤을 때 계획적으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자리를 좀 지키면서 결국 자금 조달이 완성되는 11월, 12월달까지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질문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전략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한가 도달하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던 23만 9천 원대의 정확하게 목표가 도달됐었고 이 당시가 시가총액 2조 6천억인데 제가 보는 보수적인 가치는 2조 8천억이고 그 지금 상태에서는 3조 원이 넘어가야 아마 적정 가치가 메세라 대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올라간다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막혔었던 17만 5천 원대 자리를 안 깨놓고 지키고 있고 추세적으로 올라간 상태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제 오늘 딱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 멈췄고요. 그다음에 기타 법인도 매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모펀드 매도가 줄었다. 그건 내일 당장 또 갑자기 반등 나타나주면서 바이오가 3거래에 밀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올라간다면 결국 N자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만약에 잘만 몰린다면 다시 한번 고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1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전략을 설명드리면 매수가로는 17만 7,500원부터 해서 시초가까지를 매수 평가로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여기 고점 넘기겠습니다. 내일 기준 29.5%까지 보겠고요. 목표가는 24만 2천 원을 제시하겠고 손절가로는 16만 8천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이제 지금 D&D 파마텍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제 저는 여유 있게 우승을 할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D&D 파마텍이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네. 상한가 가고 뭐지 했는데 오늘 또 다시 D&D 파마텍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실 조금 막판이지만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제 D&D 파마텍이 상한가를 갔을 때 기술 파트너사인 화이자가 이제 메세라를 인수한다는 얘기 때문에 D&D 파마텍이 상한가를 갔었는데 최근에 또 기사가 하나 더 나온 게 있는데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조건으로 걸었던 게 메인 프로젝트에 D&D 파마텍의 임상 신규 파이프라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빠진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 주가 빠지고 있는 거는 그냥 바이오가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양봉 다 올라간 거를 채워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조건을 먼저 좀 보게 되면 결국은 맷 097과 맷 233에 대해서 결국 병용해서 임상 3상에 들어가게 되면 주당 5달러를 제가 더 주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맷 097i에 대해서 단독으로 FDA 승인을 넣게 되면은 거기서 또 주당 7달러 주겠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 거에서도 결국은 병용으로 가게 되는 건데 결국 이 안에서의 옵션들은 지금 D&D 파마텍이 보유하고 있는 이 오랄링크라고 하는 경구용에 대한 플랫폼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화이자가 뭘 포기했었나를 좀 봐야 됩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오고 있다가 최근에 포기하고 나서 선택을 한 게 메세라를 인수한 건데 메세라의 임원진이 화이자 출신입니다. 그만큼 원래 연계가 돼 있던 곳이라서 메세라가 결국 화이자로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루머가 많았었는데 걔가 현실화가 된 거고요. 결국 메세라 같은 경우도 궁극적인 목표는 주사제가 아닙니다. 결국 D&D 파마텍이 가지고 있는 오랄링크 경구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딱 당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금 주사제 쪽으로 옵션을 더 넣은 건데 이 옵션이 결국은 경구용 치료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트렌드로 가는 거라서 지금이야 지금 D&D 파마텍이 이슈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향후로 봤을 때는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화이자, 메세라 모두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목표다라고 봤을 때 지금에서의 그 이슈거리는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이고 결국은 경구용 치료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의 가치는 다시 위쪽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지금 현재 다시 D&D 파마텍을 가져온 건 역전을 위해서 이제 종목을 전략적으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아까 중간에 이제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메쉬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메쉬 관련해서 한미약품이라든가 올릭스라든가 이 관련해서는 D&D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펩트론이 이제 장기 지속형으로 해서 비만 관련해서 올랐다면 제2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메쉬 치료제가 얼마나 올라갈지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사실 메쉬 자체가 지금 보면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메쉬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트렌드에다가 메쉬 치료제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D&D 파마텍도 있고 그거 외에도 올리스도 마찬가지인 건데 결국은 바이오들은 꿈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 정확한 밸류 가치는 알 수 없으니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들만 흘러간다고 하게 되면 D&D 파마텍은 최소한 아무리 못 올라가도 시총이 2조 8천원대, 3조 원대 사이로는 가야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눌림목 반등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 1위를 노리는 마지막 종목이 바로 D&D 파마텍이었습니다. 혹시 좀 혼선이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가람 매니저는 D&D 파마텍 9월 9일에 매수를 했었고 9월 23일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포트 아웃을 했다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승부수 종목으로 갖고 왔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 24만 2천 원. 저거는 102년 매니저를 딱 따라잡는 그 퍼센테이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기준 매니저는 포트 안에 내일 당장이라도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정말 디테일하게 해봐야 되고 저도 그래서 아까 시간을 빌어서 아톤을 물어봤던 겁니다. 리뷰에서는 제닉스 로보틱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은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제닉스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명 삼성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또 올라갔듯이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주도주가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닉스 로보틱스도 15,000원 찍고 지금 이제 12,500원 선에서 눌림목에서 반등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AGV, AMR, 현대차, 모비드, 루시드에다가 납품을 한 회사가 유일하게 이제 제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AGV, AMR을 납품한 회사가 제닉스 로보틱스고, 이름을 제닉스에서 제닉스 로보틱스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 네 주주가 갖고 있는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물량을 130만 주를 소화하면서 최근에 상승권에 있었는데 잠시 조정에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제닉스 로보틱스가 차세대 로봇주로 해서 올라갈 거다. 뭐가 있느냐? 스마트 항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70톤의 AGV를 개발해라고 했는데 지금 포스코랑 공동으로 해서 65톤까지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제 5톤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려 하는 공시가 뜨는 순간 제닉스는 제가 보기엔 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제가 종목 1위였는데 이거를 포트폴리오 편출을 안 하면서 잠시 밀렸지만은 다시 1위로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제닉스 로보틱스고, 로봇주는 결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향 다 대부분 반도체 대부분 납품하고 있는 제닉스 로보틱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닉스 로보틱스였습니다. 일단 내일 단 하루만 남아도 종목 1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9월 수익률 대결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내일 일단 포트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한 2종목 정도가 한번 좀 올라주고, 오늘 편입하는 종목에서 뭔가 대박이 나온다라면은 이건 대역전극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 제가 이제 그 종목을 고르면서 이 종목을 딱 보는 순간 잘하면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에 뭔가 하나가 있는 거죠. 딱 한 아예 방에. 포기하다가 그냥 뭐 삼성전자나 가져오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 진짜. 예. 이 종목을 보는 순간 이 종목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부터 어디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종목명은 JPI 헬스케어입니다. JP 모건이 아니고 JPI. 네, JP 모건처럼 이름이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좋네요. 네, 그래서 JPI 헬스케어인데 이제 이 종목도 1,030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잘 움직였어요. 잘 움직이면서 거의 430만 주라고 거래됐는데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토탈 솔루션 제공 기업인데, 엑스레이 핵심 부품 관련해서 시장 국내 점유율 아니고 전 세계 점유율을 4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차세대 의료 관련 고밀도 DTS라든지 이동형 CT 매출 다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PPT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 텐데, 이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45년부터 5년 동안 1980년도에 설립했고요. 그리드 시장에 1위를 차지했고 전 세계 수출 비중 80%를 차지했고, 앞으로 차세대 DTS라든가 CT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자료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자료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차세대가 이게 뭐냐면은 이거 이제 DTS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에는 3억에서 4억 영상 관련인데, 이게 이제 1억 정도로 해서 중소형 병원에서 스트리시온인가요? 스트리시온.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제품을 해서 중소병원에다가 1억대에다가 납품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급등하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공모가가 2만 원입니다. 차트상 오늘도 2만 4천 원 근처까지 올랐다가 다 밀렸어요. 올라서 끝나나 싶었는데 제가 오늘 추천하라고 이 가격대 쭉 밀려주더라고요. 공모가 3만 원에 시작해서 자리가 왔다. 요렇게 해서 실제로 보호회수 물량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호회수 물량은 11월 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개월 물량이 11월 말부터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물량도 없고, 실제로 유통 주식수 150만 주인데 오늘 460만 주나 거래됐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았고 팔 물량도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일 시초가부터 이제 19,100원부터 시초가까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상한가 바로 근처인 26,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뭐 목표가를 1등 하려고 다들 상한가 근처로 잡으시는데, 무조건 상한가네요. 네, 일단 JPI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까 볼 때, 저도 이제 신규주를 좋아하는데, 제가 신규주를 볼 때는 보통 기간 수요 예측이나 공모청약 경쟁률을 좀 주로 보고 있거든요. 특히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볼 때는
경쟁률뿐만 아니라 의무 보유 하락 비율을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유 하락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JPI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3%밖에 안 된단 말이죠. 하락 비율이 3%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관들이 봤을 때 향후에 업사이드가 조금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상장했을 때 단기 차익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물량이 지금 15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미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상장 전에 들고 있는 YJA라는 기업이 이미 150만 주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이 11월부터 풀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모펀드가 들고 있는 물량 때문에 기관은 보호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물량이 지금 이제 150만 주고 다 풀렸습니다. 나머지 150만 주는 11월부터 해서 YJ 헬스케어라는 사모펀드가 한 곳에서 들고 있으면서 이게 9달에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4달 동안 내년 3월, 4월까지 분할해서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관이 보호이수 확약을 안 한 이유고 그것 때문에 지금 150만 주가 다 거래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유통지수가 거의 100만 주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몇십만 주도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50만 주 통 유통 주식수인데 오늘 430만 주 거래했다는 건 세 바퀴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손바뀜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일 급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세계 엑스레이 그레이드 시장에서 좀 점유율 40%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1위 기업이다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뭐 AI 소프트웨어랑 원격 판독 서비스를 뭐 총괄하는 뭐 그런 것들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해외 매출은 80%인 거니까 그건 알겠고, 그러면 지금 국내에 상장된 기업 중에 뷰노라는 기업도 똑같이 영상 판독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업과 이 기업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뷰노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계속 추천하고 있습니다. 뷰노요? 근데 뷰노는 AI 의료 관련해서 이제 저기 그 심정지 예측 프로그램을 해서 매출이 찍히고 있고 곧 흑자로 돌아설 기업이기 때문에 좋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프로그램이고 여기는 이제 장비입니다. 영상 의료 장비 회사인데 거기에 AI를 접목해서 의료 영상 관련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장비 매출이 우선이고 뷰노는 뭐 AI 쪽이 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의 이제 포트 또 마지막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JPI 헬스케어. 조기준 매니저가 저 이제 신규 상장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풀린 것들을 기가 막히게 갖고 와서 기가 막히게 올릴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방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1위 이름값 하는 네. 백시 1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백시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네, 백시 100% 백인현 매니저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매니저님 일단 뉴로핏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로핏이라는 비난을 잠깐 받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수익으로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갖고 온 뉴로핏이 바로 22.57%. 이거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1위는 위험이 다릅니다. 보법이 다르네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거래량 붙을 때 정확하게 잘 포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로핏 차트 잠깐만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유로핏 같은 경우 지난번에 21,000원 목표가 달성하고 포트 아웃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바로 편입을 해서 24,000원 목표가 연속해서 2번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또 유로핏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이기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유로핏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공지능 쪽을 봐야 된다. 특히 유로핏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통한 내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알츠하이머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추후 부작용이나 사후 예후까지 모두 토탈로 제가 그 유로핏이 다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로핏 같은 경우에는 로슈랑 일라이릴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빅파마 업체들의 색깔도 조금 묻어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주가가 밀렸지만 바이오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유로핏이 빠진 거지, 다시 한번 유로핏은 가벼운 종목이니까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에 여러분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편출을 했다라는 거는 왜입니까? 사실 목표가 터치하고 좀 밀려가지고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제가 편출을 한 거지만
대신 언제든지 다시 편입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오늘 또 편입하려고 했다가 유로핏보다 또 새로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쫄깃쫄깃함을 또 주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새로운 있죠.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백인현 매니저는 다른 전략으로 오늘 포트에 있는 종목을 모두 종가 편출을 했죠. 네,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 모두 편출을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인투셀, STI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을 모두 편출했습니다. 네, 모두 수익이에요. 네, 모두 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내일 딱 한 종목으로 제가 승부를 하려고 딱 한 종목으로만 제가 1등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으로 무조건 승부를 본다. 그 종목 진짜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뉴로핏 여러분 단기간에 또 큰 수익을 뒀기 때문에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릴 것 같고 백인현 매니저도 프로티나의 아픔이 좀 많이 가시지 않으셨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한 종목으로 난 싸우겠다. 그 종목 뭔가요? 자, 제2의 리가켄 바이오라고 불리고 있는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름 테라퓨틱스. 네. 여러분들 이제 리가켄 바이오 하면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요. ADC, 한체 약물 접합체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름 테라퓨틱이 제2의 리가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항체 약물 접합체가 항체, 링커 그리고 그 페이로드라고 해가지고 세포 독성 약물을 같이 결합시키는 게 바로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링크에 붙는 페이로드 그 세포 독성 약물이 아니라 디그레이더라고 해가지고 그 암세포 예를 들어 암세포 속에 침투를 해서 내가 타깃하고자 하는 단백질만 선택해서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ADC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항원을 찾아가서 페이로드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건데 오름 테라피 같은 DAC 같은 경우에는 디그레이더가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해당 단백질만 분해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포 독성에서부터 우리 몸도 자유롭고 정상세포 손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ADC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용어상박 프로그램에 가지고 왔던 인투셀 같은 경우에도 ADC 버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름 테라피틱도 마찬가지로 인투셀과 마찬가지로 제2 리가켄 바이오라고 불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은 기관 수급은 약간 이탈했지만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3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지금 21선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인데 오늘 바이오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눌렸을 때 외국인들이 오름 테라피틱을 샀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준다라면 제2의 리가켄 바이오 오름 테라피틱이 급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저는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에는 조단위까지 주가가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조단위까지. 일단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가지고 33,300원에서 내일 시초가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 대회니까 35,000원까지 일단 짧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이 4일 동안 이제 조정이 나왔고 눌림목에서 이평선에서 이제 반등 자리가 있는데 주봉을 이제 뒤하고 올라갈 자리인 것 같은데 오름 테라퓨틱스 세계 최초의 DAC 관련해서 이제 약물 항체 접합 기술로 인해서 이제 두 건의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최근에 근데 이제 악재가 하나 있는데 오름 5029인가요? 요게 이제 독성으로 인해서 개발을 중단된 상태인데 이게 다른 파이프라인에 영향력은 없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셨던 그 파이프라인이 원래 오름 테라퓨틱의 메인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걸 독성 이슈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난 4월 달에 임상 중단을 결정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가 사실 그 해당 파이프라인 단독의 문제인 거지 오름 테라퓨틱 전체적인 플랫폼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에는 BMS랑 버텍스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당시에 파이프라인의 문제였지 전체적인 플랫폼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향후에는 제2 리가켄 바이오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은 오름 테라퓨틱밖에 없다. 그리고 DAC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름 테라퓨틱은 향후에는 조금 업사이드 여력이 저는 지금 1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사명이 좋아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바이오인 것 같아서 뭐 설명부터 좋은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뭐 10월 달에 차이나에서 중국에서 열리는 헬스케어 서밋이 있는데 거기서 참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일정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이 종목 되게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저 잘 모르는 기업의 내용도 되게 많고 용어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오른탈피스라고 하게 되면 딱 떠올려야 되는 한 가지 내용은 이거는 꼭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그 한 가지만 딱 찍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바이오 키워드가 RNA 그리고 메시 그리고 ADC 같은 그리고 이중항체 같은 이런 네 가지 키워드가 가장 뜨거운데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인 ADC 항체 약물 접합제의 상위 버전 그리고 DAC라는 기술력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지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 종목을 발굴했을 때도 그렇지만 오름 테라피틱도 향후에 이대로 임상만 잘 진행이 되어 준다라면 향후 2, 3년 후에는 진짜 리가켄 바이오만큼 수조 원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좀 어렵긴 해요. 어렵습니까? 네. 저한테는 굉장히 쉬운 종목입니다. 아, 괜히 1위가 아닌가 싶네요. 네. 예. 이렇게 일자무식을 만들어버리고.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9월 수익률 대결의 마지막 종목들이었는데요. 정리 한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본 세 종목으로 9월 수익률 대결 1위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 대결보다 더 재밌는 건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입니다. 자, D&D 파마텍을 상한가를 정말 잘 잡고 그리고 다음날 포트 아웃까지 했던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누구보다 그 포인트, 이벤트 잘 알고 있죠,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은 9시 반부터 진행할 건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이럴 때 사야지 언제 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 일단 오늘 이슈거리였던 네이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랑 그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바이오 가지고 내가 약간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종목마다 업종에 들어가 있는 대표 종목 제가 다 둘러보면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내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사야지 언제 사. 내조바가 궁금하신 분들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올릭스의 남자 그리고 오늘은 뭐 이제 조닉스 로보틱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잘 발굴하고 있는 조기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은요? 자, 오늘 JP모건 이름을 닮은 헬스케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9시 3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로킷 헬스케어가 2만 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로킷 헬스케어 관심 있는 분은 9시 3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9시 30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 눈엔 완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1위 완장을 다시 찰 것 같은데요. 100%, 100점, 100시, 백인영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월, 화, 수, 목, 금 오후 3시 40분 장마감 이후에 무료 방송하고요. 오늘도 이제 제가 무료 방송하고 왔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추석 전 조정을 받았을 때 꼭 매수해야 될 바이오 3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40분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원래 제가 오늘 무료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 드린다고 했는데 시스템 문제로 약간 조금 빨리 문을 닫으면서 제가 무료 추천주를 못 드렸어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종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번에 갑자기...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시나? 네네. 조금 있었습니다. 이슈가. 알겠습니다. 네.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그 종목들은 밴드에 가시면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용호상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